한국 고마워요. 파리올림픽 양궁 경기에서 한국 선수에게 진 한 아프리카 선수가 되려 한국 선수에게 고맙다고 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차드의 국가대표 이스라엘 마다예 선수인데요. 올림픽 무대까지 나와서 1점을 쏘는 졸전 끝에 64강에서 탈락한 차드 선수. 그가 왜 한국에 고마워했는지 그 뒷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미처 몰랐던 재밌는 이야기 지금부터 재미슈가 전해드립니다. 2024 파리올림픽 남자 양궁 개인전 64강에서 우리나라 김우진 선수가 아프리카 차드 국가대표와 맞붙었습니다. 예상하셨다시피 당연히 큰 점수 차이로 가볍게 32강에 올라섰는데요. 정작 64강에서 미끄러진 차드 선수가 한국인들에게 감사를 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드 양궁 선수 마다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64강전 사진을 올리며 Thanks you Korea 라고 적었습니다. 과연 무슨 사연일까요? 비밀은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있었습니다. 사실 올림픽 무대에선 국가대표라고 하기엔 초라한 실력의 차드 선수였지만 그가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 꿈을 품고 노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 네티즌들이 몰려가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응원을 잔뜩 남겼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기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 승패에 상관없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이 있죠. 차드라는 나라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겁니다. 아프리카 대륙 중앙에 자리한 차드는 20세기 초부터 프랑스의 식민지였다가 1960년에야 겨우 독립을 한 나라로 여전히 최빈국 중 하나입니다. 나라가 가난한 탓에 이번 올림픽에도 달랑 3명의 선수만이 출전했죠. 차드 선수단 단장이기도 한 마다예의 사연은 눈물겹습니다. 원래 전기기사였지만 우연히 어깨너머로 접한 양궁의 매력에 빠져 생업까지 접고 독학으로 양궁을 익혔습니다. 그냥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마스터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연습에 매진했다고는 하지만 마다예는 1점을 맞추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올림픽 경기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실수였죠. 이 때문에 방송 카메라가 화살을 찾아 헤매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비웃음거리가 될 법도 했지만 가슴 보호대도 없고 스폰서 마크도 없는 후줄근한 민무늬 티셔츠만 입고 경기에 임한 그의 사연이 알려지자 뜻밖의 응원이 쏟아졌죠. 그의 계정에는 올림픽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줘서 정말 감사하다. 당신 덕분에 차드라는 것을 알게 됐다. 조국이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다음 올림픽에서도 다시 볼 수 있길 빈다. 등 한국인들의 응원 메시지가 넘쳐난 겁니다. 이런 격려가 쏟아지자 마다예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올림픽에 나올 수는 없어요. 김우진 선수와 대결한다는 역사의 한 순간에 선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차드 출신으로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행복합니다. 역경을 극복하고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감동을 주죠. 그런데 도전에 그치지 않고 놀라운 결과까지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여기 마다예 선수와 비슷한 사연이지만 모두를 경악해 한 성과를 보여준 선수도 있습니다. 바로 지난 2022 황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은메달을 딴 우리나라 주재훈 선수입니다. 흔히 양궁은 올림픽 금메달 따기보다 국가대표 선발이 더 어렵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3관왕인 안산 선수가 이번에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떨어졌을 정도이니까요. 그런데 주재훈 선수, 놀랍게도 양궁 엘리트 출신이 아닙니다. 실업팀 소속도 아니고요. 그저 양궁 동호회 출신입니다. 늦어도 한참 늦은 군 제대 후 복학한 대학교 때 우연히 접한 컴파운드 양궁활에 빠진 주재훈 선수는 홀로 양궁을 익혔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보고 싸움의 고수가 되는 과정을 그려 인기를 끈 싸움 독학이란 웹툰처럼 그는 유튜브 영상을 보며 기술을 익혔습니다. 제대로 된 연습장 당연히 없었겠죠. 그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농장 축사에 사료를 만들고 유튜브 영상을 보며 활을 쏘았습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엘리트 체육교육을 받지 않고 홀로 양궁 기술을 익히고 연마해 아시아 최정상에 오르는 기적이 생긴 겁니다.
당시 주재훈 선수는 한울원자력본부의 청원 경찰이었는데 간신히 회사와 부인의 허락을 받아 1년간 휴직을 하고 아시안게임에 참가했다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남겼죠. 지금은 생계를 위해 다시 복직을 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남겼다고 하네요. 정말 활쏘기의 전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명 선수들의 반란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죠. 바로 1994년에 개봉했던 쿨러닝, 1988년 서울올림픽 출전을 꿈꾸던 육상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떨어지자 느닷없이 종목을 바꿔 동계올림픽 봅슬레이 종목에 출전한다는 인간승리 드라마입니다. 봅슬레이의 단거리 달리기 실력이 중요하니까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선수들 놀랍게도 중남미 카리브해에 있는 섬나라 자메이카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봅슬레이 경기 자체가 불가능하죠. 하지만 중고 연습용 썰매를 구한 뒤 단기 속성 훈련 끝에 예선을 간신히 통과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모두의 조롱과 냉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메달 후보로까지 떠오르죠. 마지막 경기에서 썰매가 고장나는 사고를 당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썰매를 어깨에 메고 결승점을 통과합니다.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보여준 그들에게 다른 나라 선수들과 관중들은 박수 갈채를 보냅니다. 무슨 영화 같은 이야기냐 하시겠지만 놀랍게도 자메이카 봅슬레이 팀의 실화를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끝없는 도전은 우리에게 큰 자극을 줍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개헤엄으로 자유형 100m를 완주한 적도 기니 출신의 에릭 무산바니의 사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도 기니 역시 아프리카의 아주 작고 가난한 나라입니다. 원래 축구를 했었던 무산바니는 우연히 올림픽 수영선수 선발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지원자는 무산바니 단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선발전도 없이 수영 국가대표가 된 무산바니. 하지만 평생 제대로 된 수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당시에 적도 기니에 있는 수영장이라고는 호텔에 있는 10m짜리 수영장이 고작이었습니다. 자국의 첫 올림픽 출전을 위해 호텔 측에서 새벽 시간에 연습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준 덕에 수영 연습을 조금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겨우 6개월 동안 연습을 마친 무산바니는 시드니 올림픽 수영 경기장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평생 10m 레인이 가장 길고 큰 줄만 알았던 그에게 50m짜리 올림픽 정식 경기장은 너무나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100m 경기가 시작되자 경기를 지켜보던 모든 관중들은 눈을 의심합니다. 무산바니는 자유형이니 평형이니 하는 영법을 배운 적이 없었기에 개헤엄을 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가 50m에 겨우 다다랐을 때의 기록은 다른 선수들의 100m 기록을 아득히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50m를 찍고 한 바퀴 턴 동작을 한 순간 관중들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서 무산바니를 응원합니다. 단 한 번도 이렇게 긴 거리의 수영 레인을 헤엄쳐 본 적이 없었던 무산바니. 중간에 힘이 빠져버려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버렸지만 관중들은 완주를 위해 힘을 짜내는 그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환호, 박수갈채를 보냈고 마침내 무산바니는 1분 52초의 기록으로 완주에 성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느린 사나이, 역대 올림픽 최저 기록이었습니다. 경기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긴 말도 걸작입니다. 남들은 메달을 따기 위해 수영을 했으나 나는 익사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다. 우리는 훌륭한 경기를 보여주고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에게도 환호하지만 포기 없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모습에 더욱 열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사연들 역시 어떠한 금메달보다도 더 큰 감동을 주었죠. 이제 파리올림픽이 더욱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감동적인 소식이 전해질까요? 저희 재미슈는 생생하고 감동적인 소식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재미슈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원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또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